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업자로부터 그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곽영욱 사건이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과도할 정도의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그간 30차례 가까이 열린 재판을 거의 빼놓지 않고 참석한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모시고 그간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강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른 아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별 말씀을요. 우선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지난 8일 열렸다고 들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곽영욱 사건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예. 그 한명숙 총리 재판이 2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곽영욱 사건, 한만호 사건. 예, 2개. 제가 혹시 착각을 했나요? 네. 그럼 좀 수정해 주십시오. 곽영욱 사건은 이미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이 났고요. 그랬군요. 제가 착각을 했군요. 예. 지금 사건은 그러니까 한만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예. 앞에 오프닝에서 꺼냈던 말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른바 한만호 사건이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우선 그럼 곽영욱 사건 먼저 있었던 거. 네. 이 건도 이야기 나온 거면 간단히 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2009년도지요. 예. 지금 뭐 3년 반 거의 4년 전 예. 2009년 12월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예. 그 대한통운 그 CEO였던 곽영욱이라는 분이 그 한명숙 총리가 그 총리 재직 시절에 예. 총리 공관에서 5만 달러 뇌물을 줬다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 시작된 사건이 곽영욱 사건이고요. 예. 그 사건이 이듬해 4월 초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납니다. 예. 근데 무죄 판결이 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자 검찰 측에서 별건으로 별도의 건으로 네, 그 한만호 사건을 또 엮습니다. 그 한만호 사건이라는 것은 그 한명숙 총리의 그 한씨 일가죠. 예. 일가면서 청주하시 하나뿐이에요. 네. 다 일가입니다. 하시는 그래서. 그래서 그 또 저 일산 지역구에 또 건설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예. 한만호 씨가 그 한명숙 총리가 총리를 이제 그만두시고 예. 그 2007년에 대통령 선거 그 후보 경선에 나설 때 그 정치 자금으로 그 3억 원씩 3번에 걸쳐서 9억을 줬다, 공여했다. 예. 한 그 혐의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한만호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역시 그 이듬해 9월에 그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지요. 예. 근데 그것이 여러 이제 그 한 총리가 그동안에 그 민주당 대표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미뤄져 오다가 예. 올해 들어서 이제 그 항소심이 예, 진행돼서 이제 결심을 했고 8월 9일 날 이제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무죄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고 검찰이 주장한 증거나 이런 것이 논거가 합리적이지 않아서 재판부가 무시했다는 얘기인데요. 결정적으로 한만호 사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결정적인 게 뭐였습니까? 많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 그 뇌물이나 이 불법 정치 자금 이 사건에는 예. 그 자금을 주는 이유, 말하자면 대가성. 예, 그렇죠. 그냥은 안 주겠죠. 그냥은 안 주죠. 예. 왜 줘서 어떤 특혜를 그 정치인이 줬느냐 이런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되고
또 그 자금의 그 수수, 예, 수수, 조성 방법 네, 조성. 우선 어떻게 그 자금을 이제 비자금을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달하는 방법과 일시. 예. 예,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예.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만호 사건에서 뭐 조성 경위까지는 다 나와 있어요. 한만호 예. 씨가 그 뭐 일정한 그 회사를 경영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건 나오는데 예. 그 한명숙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그 방법과 시기를 특정하지를 못했어요, 검찰에서. 그게 길거리에서 한 번 주고 뭐 두 번은 또 예. 그렇게 집에서 줬다는, 줬다고 집에서 줬다는 거 하는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날짜도 대부분 이제 몇 월 며칠 날. 예. 그 큰 돈이 오갈 때 어디 글쎄요. 메모라도 해놓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 3억을 줬다는데요. 그러니까 3억을 3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그런데 전부가 2007년 4월 초. 예. 4월 초라고 그러면 뭐 한 열흘 정도. 그 다음에 5월 초. 그 다음에 8월 말에서 9월 초. 이런 식으로 그 시기를 특정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리고 1차 사건 때도 그랬고 1차 사건 때 곽영욱 사건 때는 이제 총리 공관에서 돈을 줬다고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총리 공관까지 현장 검증을 했어요. 예. 서랍 열어보고 했지 않습니까? 서랍도 열어보고 그래서 좀 웃음도 많이 나왔죠. 그랬죠. 현장 검증하면서 너무 터무니없는 예, 터무니없는 거였어요. 예, 일도 나가지고. 그런데 이 한만호 사건도 그 재판 마지막 날 그 재판장이 주도하에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그 예. 길거리 예. 돈을 주고받았던 길거리를 갔는데 그 한적한 그 이미 폐쇄된 구도로라고 그래서 한적하다 그래서 굉장히 은밀한 예. 도로인 줄 알고 가봤더니 예. 뭐 차량이 1분에 한 두세 대씩 오고 가는 그렇게 은밀한 예. 거는 아니네요. 그러면. 전혀 은밀하지 않고 예. 그 차 안에 있던 한명숙 총리를 확인하고 한만호가 자기 차에서 돈을 갖다 트렁크에다 넣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쉽게 그 차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일반적으로 구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썬팅도 하고 뭐 특히 이렇게 요즘 썬팅을 많이 해서 네. 구하기 좀 어렵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도무지 그 증거가 없이 검찰의 주장만을 재판부가 도무지 뭐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예. 이런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결정적인 1심 무죄의 이제 근거가 되었군요. 예, 예. 두 사람 중에 누가 양심 고백을 했죠? 한 명 곽영욱 씨입니까? 한만호 씨입니까? 한만호 씨가 예. 어느 시점에서 양심 고백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만호 사건이 이제 처음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예. 검찰이 별건으로 엮고 있다는 것이 4월 초에 예. 그러니까 2010년 4월 초에 그게 보도가 됐죠. 예. 그리고 두 달 있다가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수사만 했지 그 정식 재판은 시작돼 기소가 안 이루어진 상태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서는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서 그 다음에 2011년도 이제 2010년도 그 12월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됐죠.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공판에서 이제 한만호 사장이 막 핵심 증인이죠. 예. 자기가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 자백을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검찰이 그 공소장을 작성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핵심 증인이 2차 공판에서 처음 증언 때 서자마자 그 재판장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더니 벌떡 일어났으니 저는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 한 총리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깜짝 놀랐어요. 예. 뭐 재판장도 깜짝 놀래고 뭐 검찰은 뭐 두말할 것도 그렇겠요. 없고. 완전 자기들은 기름뿌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명숙 총리는 그 눈물까지 흘리고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재판이 말하자면 시작되자마자
그 양심 선언을 한 건데요. 예.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재판이 그냥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죠. 예. 그랬는데 그것이 근 10달이나 더 끌면서 총 22번인가 23번을 재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이후로 검찰이 이제 작업을 한 것은 한만호 씨가 양심 선언을 한 이후의 법정 증언보다도 예. 이 사람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이거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더 왔었습니다. 예. 한만호 씨는 왜 갑자기 양심 고백을 하게 됐죠? 갑자기요. 돌연. 본인의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구속 상태에 있었어요. 한만호 씨가. 예. 이제 회사가 이제 부도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구속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곽영욱 사건이 이제 거의 마무리될 즈음, 그러니까 2010년 4월 초에 검찰에서 느닷없이 자기를 이제 부르더니, 구치소에 있던 자기를 부르더니, 예.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협조를 하면, 검찰 지구도에 협조를 하면 뭐 가석방도 시켜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재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박연을 했군요. 예, 박연을 했군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만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이제 없는 거를 막 꾸며냈는데, 예, 동조해 줬는데, 네, 아주 적극 협조를 해줬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0.6%로 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친회의 어떤 비판, 아버님하고 또 아버님이 한명숙 총리가 자기 조카뻘인가 손녀뻘 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사적인 것도 좀 가미되고 해서. 예. 그리고 자기 역시 존경하던 분인데 이런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운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 어떤 재기나 무슨 뭐 가석방 이런 걸 떠나서 예.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검찰에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왜 여기 와서 법정에 와서 법정에서 했냐 이렇게 이제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참 재미있는 것은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엮어야 말겠다는 의지를 자기가 봤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 자기가 아무리 진술을 번복해봐야 이건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법정 생각이 오기를 들어서 기다렸군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물 한 번 드십시오. 예. 보자. 이 한만호 씨의 그런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양심 고백으로 검찰은 완전히 뭐 죽을 마시다가 힘이 쭉 빠지겠네요. 그러면요. 재판 과정에서. 그다음부터는 뭐 힘이 빠졌다기보다도 오히려 더 수사에 박차를 가했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메우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또 그런 역설이 존재하네요. 예, 한만호 씨가 감옥에 있으면서 주고받았던 어떤 서신들, 예. 접견 기록, 예. 이런 걸 샅샅이 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만호 씨가 모친한테, 예. 한 총리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 말, 예. 내가 그쪽에서 돈을 받을 게 있으니, 예. 그쪽에서. 엄마는 너무 걱정하지 마. 하는 식의 발언들을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또 조합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계속 증거로 이제 제출을 하지요. 예. 자, 이번 항소심 결심 공판 지난 8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변경을 시도했습니까? 종진의 공소장에서. 결심 공판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요. 예. 저번 달 6월 10일 날 6월. 예, 6월 10일 날 3차 3차 공판이죠. 예,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예. 1차 3억 원을 준 사실이 예. 검찰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만호 사장이 직접 한명숙 총리한테 직접 3억 원씩 3번을 줬다고 주장을 해왔어요. 예. 그러는데 그 공소장의 그 내용을 예. 1차에 한해서 1차 3억 원에 한해서 그 비서를 통해서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유보적인.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볼 때도 그 길거리에서 4월 초 어느 날 네, 길거리에서 그 차량이 빈번하게 오가는 데서 3억 원을 줬다는 것이 이제 이게 아마도 무죄가 나오면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는 기왕에 이제 김문숙 씨라는 그 왜 그 한 총리의 그 지역구 비서 하던 분은 그 사업 관계로 해서 한만호 씨한테 3억을 빌린 적이 있어요. 예. 그거는 뭐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아마도 한 총리한테 간 걸 수도 있다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예.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금 24분이다. 기록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해 억지를 부렸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당시 검찰은 1심 무죄는 재판장의 선임관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를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를 많이 비난했는데요. 이게 검찰의 적절한 항변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항소심 재판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재판은 그 재판장 포함 누군가의 그 선입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 진실과 증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장이. 오히려 검찰이 선입견을 갖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그 주장은 예. 그동안에 검찰이 이렇게 보여준 노력이 무의로 돌아간 데 대해서 예. 그 서운함 때문에 한 말로 여겨지지만 그런 그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투정은 예, 적절치 않다 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완전 면박을 당했군요. 뭐 말투는 뭐 점잖했지만 사실상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놈들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잠시 우리 간추린 뉴스를 몇 가지 전해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서는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모시고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연루 혐의 사건, 지금 아직 최종 재판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강 국장님. 네. 한 총리 사건 재판 과정을 아주 꼼꼼히 그 30차례 가까운 재판을 거의 안 빠지시고 지켜보시고 또 그 내용을 기록으로 해서 한 1000매 분량으로 또 정리도 해놓으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이 사건이 이렇게 목격하시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 왜 2009년도에 예. 2009년도 5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예. 그해 9월에 노무현 재단이 출범을 합니다. 예. 주로 그 노 대통령을 아주 지근해서 모셨던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장차관들, 예. 그다음에 뭐 각별한 문성근 씨 같은 이제 각별한 인연이 있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노무현 재단이 출범을 하는데, 예. 저는 노 대통령하고 개별적인 각별한 인연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재단 구성을 하는데 이제 언론계 출신 인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길래 예. 제가 그 상임 운영위원을 하면서 이제 그 홈페이지 편집위원장을 제가 맡기로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바로 저를 좀 영입한 것이 그 한명숙 전 총리입니다. 그분이 예. 이제 초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았으니까. 예.
그런데 노무현재단 출범한 지 한 석 달쯤 안 돼가지고 12월 달에 이 곽영욱 사건이 이제 불거졌거든요. 예. 2009년. 2009년. 예. 예. 12월 달에.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처음엔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예. 그 사람 속은 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뜻이. 설마 저 사람이 저 돈을 받았을까? 뭐 사실은 받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죠. 일반 사람들이 그렇듯이. 정치인들이 뭐 흔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뭐 대부분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그 한 총리의 어떤 그 반응. 예. 이런 걸 제가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고. 예. 또 이 수사 진행 상황이나 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서 제 감으로. 예. 아, 이거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이제 어떤 심증이 좀 들었지요. 예. 그래서 그 첫 재판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이제 그 뭐 재단에서 제가 어쨌든 관계자니까 예. 한번 나가 보셨군요. 예,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나갈 때 저도 나갔는데 이건 벌써 1심 재판에서 이건 허구다. 검찰의 허구다 하는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제가 썼죠. 예. 써서 이제 그 왜 재판에 못 나오는 그 이제 예. 노무현 재단 회원들이나 이분들한테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 재단 홈페이지에다 그걸 올렸는데 이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제 뭐 우리 정 의사님도 아시다시피 언론이라는 게 지면도 한정이 돼 있고 방송 경우 시간도 한정이 돼 있기 예, 때문에 오늘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 잘 자세하게 보도를 못 하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정보를 전하지 예.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주 일국의 총리를 지낸 분한테 이렇게 이제 파렴치한 범죄를 씌운다는 이 정치 공작에 대해서 예. 엄청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도와 동시에 이걸 역사에 남겨야 되겠구나. 예. 그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까 뭐 거의 빠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총 몇 차례 했죠? 한 30차례 가까이로 들었는데. 1차 사건이 한 10여 차례. 예. 곽영욱 사건이. 예. 예. 2차 그 한만호 사건이, 사건이 22차례인가 3차례를 했습니다. 그러면 30차례도 넘었네요. 예, 조금 넘었는데. 그건 40배 가까이 다 돼가겠네요. 그 횟수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재판이 한문가 보통 몇 시간 합니까? 오후 2시에 시작하면 새벽 2시, 3시에 끝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12시간이 넘는 재판도 네.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야. 차에서 내리다가 무릎이 안 펴져가지고 한번 길에 좀 넘어진 적도 있고. 아이고, 12시간 동안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그 경위를, 뭐 저는 조금 들어서 압니다만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니, 저 사람이 한총리하고 뭔 관계길래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록을 했을까라고 혹시 의아해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재판을 목격하고 기록하게 된 경위를 한번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아셨죠? 자, 지난 6월에 있은 항소심 3차 공판을 보고 오셔가지고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여기서 강 국장께서는 검찰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남의 돈으로 베팅하는 프로 도박꾼의 배짱이 이와 같을까? 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신탁을 받고 전쟁터에 나선 용사의 무모함이랄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아주 검찰을 통렬히 비판해 하셨는데요.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십시오. 네, 검사라는 게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하나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권력의 상징이죠. 그 상징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법 질서에 기강 세우는 측면도 있지만 예. 그 칼을 잘못 쓰면은 생사람을 잡는 경우도 많거든요. 도로 많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좀 신중하게 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라도 혹시 무죄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그것이 하나의 교훈이 돼가지고 다른 검사들한테도 말하자면 좀 공권력을 행사할 때 좀
신중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 정치 사건에 관한 한 검찰의 그런 어떤 신중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아니면 말고식이죠. 아니면 말고식. 기소했다가-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아니더라도 목표는 달성하는 거니까요.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흠집 내기 같은 거 말이죠. 거의 지금 4년 다 됐는데 그 한명숙 총리가 그 말하자면 거물 야당 정치인이 거의 뭐 운신을 못할 정도로 이 재판에 지금 매달려 있거든요. 예. 이 중요한 시기에. 그래서 그 지금 1차 사건, 곽영욱 사건이 1심, 항소심, 대법원까지 연달아 지금 무죄가 났고 예. 이 한만호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여기에 그 특수부 검사들이 열 몇 명이 지금 여기 달라붙어서 지금 해왔는데 거의 여기에 전념하다시피 예. 얼마나 이게 국고 낭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달아 그런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영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잘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그 뭐 좀 신화 같은 얘기지만은 신탁이 있지 않습니까? 신탁, 예. 어디 전쟁 나가기 전에 뭐 예.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게 보면 있죠. 신탁이라고 있죠.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럴 때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그게 신탁. 이렇게 이런 신탁을 받은 그런 사람 나가서 얼마나 무모하게 용감하게 싸우겠습니까? 안 죽는 게 확실하니까. 안 죽는 게 확실하니까 보장을 받았으니까. 검찰은 뭐 지멋대로 해도 특별히 뭐 그것 때문에 뭐 옷을 벗거나 뭐 문책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내질러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청취자 게시판에 찬이슬님이 이런 거 올려주셨어요. 항소심에서도 무죄면 담당 검사들은 옷 다 벗겨야 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래서 흔히 이제 검사의 기소권 낭비, 남용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냥 합리적인 충분한 물론 이제 구속 같은 것은 법원의 영장이 나와야 되니까 법원 판단도 존중이 가미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기소시키고 기소 독점이니까요 검찰이 하다가 무죄 나오면 말고 안 되면 풀어주면 되고 이런 거 좀 제도적으로 뭔가 좀 보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법 전문가들이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뭐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그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됩니다. 검찰권에서는. 예. 그 지금 그 뭐 남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용 중에는 그냥 기소해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기소를 해야 될 사람을 안 하는 경우도 그게 남용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 누구야 그 기소는 했지만은 원세훈 경우에 불구속이죠. 원세훈이는 국사범입니다. 국사범. 그러면요 국사범이죠. 대역 죄인이죠. 옛날로 치면요. 그 최소한도의 검찰권을 행사할 때 균형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럼 국사범은 불구속 기소를 하고 예. 이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터무니없는 죄를 씌워서 예. 그냥 그 4년 가까이 이렇게 괴롭히고 끌고 다니면서. 이런 그 어떤 불공평한 이런 모습들을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겠지요. 지난 3차 항소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의 측 변호인인 백승은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제가 아직 원문을 따가져 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제대로 마치고 기소한 것이 아니라 기소부터 해놓고 재판과 수사를 병행해 왔다. 또 2010년 4월 지방선거, 즉 서울시장 선거가 코앞에 닥치자 검찰이 수감 중에 있던 한민호 사장을 엮어 급히 별건으로 기획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렇게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고요. 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이 백 변호사의 주장처럼 검찰이 한 전 총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무슨 사감이 있나요? 아까 우리 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피고인을 이제 변호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이 진실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시기별로의 사건을 제가 한번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년차 접어들면서 촛불 시위로 혼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고기 파동으로. 그 와중에 이제 그
그 배후 세력으로 이제 친노 세력을 예. 이제 꼽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김종익 씨 같은 이제 민간인 예, 불법 민간인, 사찰이 예.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광 실업의 그 박연차 씨를 이용한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 작업에 예. 이제 들어가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5월 23일 날 투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4달 있다가 노무현 재단이 출범을 하고 예. 한명숙 총리가 그 다음 해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서울시장 예. 출마를 시사를 하지요. 9월 달에. 예. 그리고 9월 즈음해서 그 국세청의 그 한상률이 안원구 전군표 이런 수뇌부들이 얽힌 그 자리 다툼 추문이 터지면서 예. 그 안원구라는 사람이 도곡동 땅은 이명박이 거라는 그 전표를 자기가 봤다는 얘기가 예.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터져 나옵니다. 아이고, 그 벌써 몇 년 됐군요. 예. 딱 그 두세 달 후에 한명숙 뇌물수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4월 달에 한만호 사건이 또 터지고 예. 6월 달에 6월 달에 선거에서 지고 한명숙 전 총리가 아주 0.6%짜리 지고. 예, 지고. 이게 이런 시기적으로 보면 흐름이 있습니다. 예, 그죠. 예, 그 예. 별건으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조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거는 뭐 추론입니다. 단정한 건 아닙니다만은 뭔가 이 작업한 흔적이 보이는 거 비슷하네요. 느낌이. 그래서 아마 그 한 전 총리 재판 때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아주 일치 단결해가지고 예.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그런 이유들이 이건 명백한 정치 사건이다, 정치 수사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강 국장님이 54년생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예수님한테 딱 우리 나이에요. 예순이죠. 네. 벌써 경향신문에서도 국장까지 하시고 입원도 하시고 그만두셔도 즉 은퇴한 노 기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노라는 것이 뭐 70, 80 됐다는 것이 아니라 노도 아니고 예. 기자도 아닙니다. 이제 현역 그러니까 은퇴한 노 기자요. 현역 기자나 소속된 현역 기자는 아니까 은퇴한 노 기자가 30차례 넘게 그건 40회 가까이 이렇게 법정에서 그걸 꼼꼼하게 적어 오시고 다시 그걸 또 인터넷 신문에 기사로 올리거나 정리해 놓고 이러셨는데 다른 언론들의 한총리 사건 이거 취재 일기는 어땠습니까? 뭐 언론의 속성이 늘 그렇지만은 사건 발생 때 예. 검찰발 기사 위주로 우선 써놓고 나서 예. 대략 재판에 가서는 이제 흐지부지해지죠. 게다가 마지막 최고 선고 공판 나오면 또 그 결론만 그때나 찍고. 좀 쓰고. 예. 그런데 이 사건 두 사건도 뭐 마찬가지 이제 패턴을 보였는데 제가 요번 재판을 쭉 지켜보면서 예.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의 꼭 업적은 아니겠지만은 그때의 그 5년 동안에 그 공판 중심주의라는 것이 공판 중심주의. 아마 이제 확립이 됐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검찰의 기소장, 공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맞냐 안 맞냐를 이제 따지는데 그걸 중심으로 흘러갔는데 이젠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재판장이 그 공소장을 완전히 이렇게 이제 흐트러버리고 예. 내던져버려라 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다시 사건을 재구성을 하더라고요. 아, 그 법정에서 실제로 법정에서. 실감하셨군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이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 사건 발생 위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이제 재판은 별로 관심을 두지를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일반인들의 그 이미지라는 거는 처음에 방송 보도를 보고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실체에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좋든 나쁘든. 아마도 한명숙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더라. 네. 이런 인식이 아마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재판정에서는 그 사람들 받았다더라 이러겠죠. 네, 재판정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그 뭐 수십 차례에 걸친 재판을 통해서 서서히 밝혀지는데 1심은 무죄 확정됐고 확정됐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기자들이 아마 인력도 부족하고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속보 경쟁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재판 과정을 좀 소홀히 하더라 하는 그 제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아니 한 전 총리 재판뿐만이 아니라 광노현 교육감 재판도 못지않게 열심히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사건 뭐 굳이 뭐 어거지로 공통점을 찾자 차이점을 찾자는 것은 아닌데요. 이 두 사건이 어찌 보면 각고도 또 다르기도 한데 저건 한 총리 재판과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전 서울시 교육감 재판 그 두 개에 대해서 뭐 제가 어거지로 하나 꼭 드린다면 뭐 차이점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또 공통점 같은 게 있었습니까? 공통점이라는 거는 그 어쨌든 이제 진보적인 예. 정치인이나 진보적인 교육감에 대한 좀 무리한 공격, 무리한, 예. 네, 그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그런 공격이다 하는 그 공통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차이점이라는 거는 곽 교육감의 경우에는 이 실체가 있습니다. 예. 저 선거가 끝난 후에 예. 2억 원이라는 돈을 근데 갔죠. 네, 그 상대 실체가 사퇴한 있죠. 후보한테 받은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예, 그건 뭐 분명한 사건의 실체가 예. 있는데 그 해석의 문제다. 예, 해석의 문제다. 예. 그 사전에 인식을 하고 예. 내가 돈을 주겠다는 사전 약속을 해서 그걸 이행한 것이냐. 예. 아니면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후보가 딱한 사정을 징징 알고. 울고 다니니까 예. 뭐 죽고 싶다는 둥 막 하니까 그 어떤 선의로 준 것이냐 이런 데 해석의 문제가 있었지만 예. 그 한명숙 총리는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전혀 없는 가공의 사건을 만들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야, 그렇군요. 네. 그건 분명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광노현 재판 때도 사후 매수죄라는 게 이미 사문화 되다시피 한 한 번도 예. 사용한 적이 없는 이것을 법조문이다. 어디서 저 창고에서 녹 다 쓴 걸 끄잡아내 와가지고 그걸 갑자기 이 녹을 뺏기고 뺑기칠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무기로 들고 나온 건데 자, 두 사건이 또 그런 차이점이라는 게 있군요. 이제 한 시간이 한 2, 3분 정도 남았습니다. 2, 3분 정도 남아서 한 두 가지 더 말씀을 듣고는 이제 대충 끝을 맺어야 될 것도 같습니다만 안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 이걸 좀 넉넉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좀 이런 제가 질문으로 여쭙지 못한 내용 중에서 소견이라든지 소감이라든지 감회라든지 뭐 그런 걸 한 말씀 좀 종합적으로 해주시고요. 최종 선고가 남아서 좀 이런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굳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선고를 어떻게 추정하시는지 뭐 그런 것도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 내놨으면은 마지막 마무리를 겸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항소심 재판장께서 이제 그 3차 공판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 이 재판이라는 거는 그 어떤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 다른 아무것도 없다. 예. 이런 이제 의지를 보였고 또 그저께 이제 결심 공판에서도 그 검찰이 이제 선입관 얘기를 했을 때 그 선입관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재판이다. 예. 전 총리라고 해서 자기 판결에 유리할 것도 없고 불리할 것도 없다. 예.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공정한 분이네요. 그 네, 말하면. 그 말 그 자체는 이제 굉장히 공정이라는 가치를 자기 지키겠다는 의지로 저를 받아들였는데. 저도 우리 들립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항소심은 재판을 4번을 했습니다.
그 1심 무죄가 난 1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번, 3번을 재판을 했고요. 예. 그때 증인이 1심에서 벌써 20몇 명이 나와가지고 그 수십 차례 어떤 증언을 해가지고 이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네요. 드러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1심 재판장이 무죄를 이제 내린 건데 예. 그 이 항소심에서는 증인이 딱 2명만 나왔습니다. 누구요? 그 한만호 사장의 그 전 경리부장이라는 검찰 측 증인과 그 한 전 총리의 그 어떤 비서, 예. 지역구 비서였던 그분 두 분이 예. 이미 1심 때 충분하게 증언을 했던 분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질 않았어요. 예. 예.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예. 상황에서 그 저로서는 아마도 그 한 전 총리에 대해서 1심에서 그런 그 광범한 어떤 증거를 통해서 무죄가 내린 거를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예.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아까 제 소감이라고 할까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찰권의 남용입니다. 예. 그 원세훈 같은 국사범은 말하자면 불구속 기소를 하고 예. 한명숙 총리는 끝까지 이렇게 잡아넣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가 소감을 가졌습니다. 예. 강국장님 오늘 이른 아침에 멀리 스튜디오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이 아닌 것을 골라달라는 것이 오늘 퀴즈인데요. 정답은 4번 뉴스와이입니다. 연합뉴스가 만든 보도 전문 채널이죠. 자, 오늘 끝곡은 수아진의 파초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불꽃처럼 살아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